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금을 알고 부동산을 알면 부가 같이 한다. 부가 가치세! 예,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텍스센터 김문수 선임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한번 들어볼 텐데 첫 번째 주제가 오늘 뭔가요? 첫 번째 주제는 세뱃돈과 세금입니다. 아, 이 세뱃돈. 세뱃돈이랑 세금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세뱃돈 받았다고 세금 내라 그러면 이거 전국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세뱃돈 같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세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재산으로 이제 해놨기 때문에 세뱃돈은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를 세법에서 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 통념상. 근데 증여세? 증여재산? 비과세?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어려운 말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자세한 말씀 나누기 전에 증여에 대한 개념부터 천천히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일단 증여에 관한 개념부터 확실히 하고 간다. 그거 한번 정의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증여란 행위 목적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서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 증여세는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재산이 증가했다면 증여받는 사람이 납세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증여세가 영어로는 기프트 텍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또 증여세 범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포괄적 관점에서는 맞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아니다.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건가요? 앞에서 네. 말씀드렸듯이 세법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이 세 가지 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도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통상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하게 되는 의무가 있는데 부양 의무가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주는 교육비나 생활비 이런 금전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 되고요. 비과세되는 생활비 차곡차곡 모아서 생활비 교육비로 안 쓰고 재산을 취득한다거나 주식을 산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면 비과세되는 생활비, 교육비로 보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되니 꼭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절하게 이렇게 또 이제 허용해주고 있으니까 과하면 안 된다. 그거를 악용하지 말라.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세뱃돈과 세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최근 투자 열풍 때문에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세뱃돈으로 주식을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아는 분 중에 수익률이 되게 높은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비결이 뭐냐?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이 투자를 해줬다고. 그러면은 혹시 이 세뱃돈을 주식으로 주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네, 세뱃돈을 주식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아니, 아까는 세금 안 낸다면서요? 이 부분이 살짝 차이가 있는데요. 네. 앞에서 사회 통념에 맞는 돈들이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사회 통념이라는 금액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닌 생활비, 소비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뱃돈을 받아서 자녀가 필요할 때 생활비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비과세로 본다는 거죠. 하지만 세뱃돈으로 주식을 준다면 이제 재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세뱃돈은 뭐 무조건 현금으로 달라고 해야겠네요. 무조건 이제 증여세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과 자녀, 할아버지와 손자 이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10년 동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기준금액 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증여재산공제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거 잘 알면은 진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따라 달라지게 될 수 있는데요. 나를 기준으로 위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을 직계존속이라고 하는데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밑으로 아들과 딸
자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 직계 비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최대 5천만 원. 마지막으로 이제 부부 사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 6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6억까지 가능하고 그 외 가족들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형제 자매들도 있고 친척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이모, 고모, 기타 친족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람이 각각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직계 존속 그룹 한 번, 직계 비속 그룹 한 번, 그룹별로 한 번씩 공제가 가능하다는 게 주의할 점이거든요. 그럼 그룹별로라고 한다면 위로 직계 존속, 아래로 직계 비속, 그리고 이 기타 친족, 배우자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나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에게 5천만 원 받은 후에 할아버지에게 5천만 원 받는다면 직계 존속 그룹으로 한 번만 공제가 되니까 나중에 할아버지에게 받은 5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 거죠. 여기서 이제 꿀팁 하나 제가 알려드릴까요? 오, 드디어 나오나요? 텍스센터의 근본 오브 근본! 우리 문수 선생님의 꿀팁, 그게 뭔가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산을 증여할 때 나중에 자식이 다 크면 물러주겠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비추하는 사항입니다. 왜요? 증여재산 공제의 기준이 10년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최초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성인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10년마다 5천만 원씩 계속해서 증여하면 이건 뭐 딱히 문제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증여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미리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지금 나한테 5천만 원을 줘야 39살에 5천을 더 줄 수가 있는 거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비과세 한도 안에서는 자유롭게 해도 된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비과세 범위여도 증여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증여 자금으로 구입한 주식이라면 증여일 이후 자금은 자녀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 이후 수익 또한 자녀의 것이 됩니다. 증여세가 없는 금액이라도 꼭 증여세 신고를 해서 적법하게 증여된 점을 이제 국세청도 나도 증명하면 좋은 사항인 거죠. 근데 또 이제 결혼을 또 많이 하라고 이제 장려를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 혼인 출산 증여 공제도 신설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결혼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신혼집 마련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10년에 5천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혼인 출산에 대한 증여 공제가 새롭게 생겨났어요. 요새 집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제도는 직계 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께서 네.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산일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앞서 말한 증여재산 공제의 5천만 원 이외에 1억을 더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1억 5천까지 세금이 없는 거예요?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을 더해서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 신랑 측 부모님, 신부 측 부모님 각각 자녀들에게 증여한다면 3억까지 증여세 없이 받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각각 1억씩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두 개를 통합해서 한도가 1억이라는 점. 만약에 혼인할 때 1억을 받아왔으면 자녀가 이제 출산할 때는 공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일반 증여재산 공제처럼 10년에 한 번씩 증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한 번이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주면 그게 증여라고 하셨는데, 혹시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만들어주고 돈을 넣은 뒤에 주식을 매매하는 것도 증여인가요? 현금을 증여한 후에 현금으로 주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증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이 현금과 주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현금은 돈 그대로 이제 금액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상장 주식계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 전 2개월, 증여일 후 2개월, 합산 4개월 동안의 평균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공제 한도만큼의 2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증여하신 분은 증여일 전 2개월, 증여일 이후 2개월, 4개월치 평균을 계산해 보면 2천만 원과 조금 달라져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증여할 때 그 하락 시에 증여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상승 시에 증여하는 게 좋나요? 아무래도 증여세 입장에서는 하락할 때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 이외에 펀드나 ETF 같은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 당일의 기준 가격으로 증여가 되니까 지금 이 손실이어서 가슴이 정말 아프더라도 이제 저평가된 자산을 일찍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법하게 증여한 후 상승하는 이익은 자녀의 수익으로 볼 수 있으니 자녀의 자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 저는 많은 것들을 깨닫고 갑니다. 바로 촬영 끝나자마자 전화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임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네. 바로 실행에 옮기신다니까 놀랬습니다. 세금을 알고 부동산을 알면 부가 같이 한다. 부가 가치세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